21개만 맞으시게요? 네. 자,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내용은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중 어떤 원칙의 어떤 설명인가 그랬죠? 네. 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답은 자아실현의 원칙이죠. 여기에서는 선생님들이 힌트를 얻어야 될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자, 7월 6일 날 시험에 유엔의 원칙이 하나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독립의 원칙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독립의 원칙은 그 내용의 설명은 어떤 거냐면 내 가정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이었거든요. 조금 이따 또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2번. 다음 중 시군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노인복지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죠. 답은 몇 번인가요? 자, 2번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국가는 치매국가 책임제라는 걸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내에 치매 안심센터를 다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우리 책 2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3번. 다음 중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부터 지금 3번까지는 다 잘못된 거죠. 1번, 옳은 것이잖아요. 지금 답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항상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문제 풀 때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때는 옳은이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랬어요. 2번 안 읽어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혹시 틀린 답을 고르세요 라고 할 때는 틀린에다가 갈매기 표시를 하나 해놓으시면 문제를 2번 읽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문제 잘못 읽으셔가지고 지금 하나도 안 틀리실 분이 이러시잖아요. 잘못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잘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옳은 답을 고르라고 한 거예요. 1번은 왜 틀렸냐면 인정신청은 본인 가족이나 친족은 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인은 할 수 없다 그랬죠. 이해관계인은 할 수 있는데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해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할 수 없다는 거는 잘못된 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답은 땡. 2번. 자, 장기요양 인정 최종 판정은 누가 한다? 등급판정위원회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심사평가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땡. 3번. 판정의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되나요? 30일. 근데 여기 3개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4번. 등급 판정은 유효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최소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6개월 이내에 등급을 상향시킬 수도 있고 몸이 좋아지시면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고 가감할 수 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어르신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번.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는 3등급이다. 일정 부분은 몇 등급이에요? 4등급. 자, 이 문제는요. 35페이지에 있어요.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설명했던 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 2번이나 했었어요. 4번. 2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죠? 강사가 했다고 하니까 했는갑다. 근데 제가 했어요. 저는 기억나요. 자, 4번. 요양보호사가 청소 및 주변 정돈을 도울 때 기존에 놓여있던 생활용품 등을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랬어요. 답은 3번이죠. 대상자가 물건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오해할 수 있으므로. 그래서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에 정서 지원 내용 중
의사소통 도움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죠. 지금 옳은 것을 골라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자, 답은 편지 및 신문 전달입니다. 우리 책 페이지 50페이지에 있어요. 다음은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 중 어떤 사항을 위반한 것인가 그랬어요. 위반. 자, 문화생활. 말이 좋지 여기는 그런 거 없어. 아픈 사람 약이나 챙겨주고 대소변 못 가리는 사람 기저귀나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이런 게 다야. 기껏 시간 때울 거라고는 넓은 거실에 걸려있는 TV나 보는 정도지. 그것 말고는 없다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어르신이 얘기한 거죠. 자, 이거는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어긋난 사례입니다. 문화가 들어갔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거는 문화생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무슨 문화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선생님들 하나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이 지문을 지금 박스 안에 들어져 있는 내용을 나는 처음 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봤다. 처음 나는 이 내용을 접했다. 선생님들 굉장히 자랑스럽게 손 드시는데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거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지금 시험 문제로 내놓은 거예요. 근데 책을 안 보셨다는 얘기야. 안 보셨다라고 지금 나는 책 안 봤어요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당부드립니다. 책을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조금 후에 책을 제가 다 이렇게 펼쳐가면서 7월 6일날 시험 봤던 내용을 선생님들한테 다시 수업을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왜 책을 봐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그냥 정리되어 있는 내용 제가 가지고 그냥 설명해드리면 돼요. 이거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이렇게 나왔어요. 하는데 제가 일부러 책에다가 표시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따 저하고 공부하시면서 다시 보시게요. 자, 이 내용 책에 있는 겁니다. 내용은 72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연하죠. 책에 있는 내용이 사례도 다 나와요. 사례 책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 절대 안 냅니다. 자, 7번. 노인학대 관련 그 유형과 세부 학대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그랬죠. 자, 지금 우리 정서적 학대가 나왔어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언어적인 지금 학대가 이루어진 겁니다. 언어적 표현. 그래서 정서적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정서적 학대에 언어적 학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번은 왜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건강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그랬어요.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본인이, 대상자 본인이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자기방임이에요. 1번 답은 자기방임입니다. 2번은 정서적 학대이고요. 3번은 심각한 질환, 치매 등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이것도 방임입니다. 자, 1번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해준다고 해도 거부해버린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 방임하는 거예요. 누가? 대상자가. 그런데 3번은 치매가 있는 어르신을 돌보지 않고 지금 혼자 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족들이 어르신을 방임해버린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지 않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해버린다. 이건 유기예요. 유기. 자, 5번은 설명할 수 없는 상처가 있다. 이건 신체적 학대가 이루어진 거죠. 8번.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보호를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이 답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페이지는 9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90페이지. 9번.
대상자의 며느리가 요양보호사에게 다른 장기 요양기관에서는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는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센터로 옮기겠다고 한다. 이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대처 방법은 그랬어요. 자, 답은 몇 번인가요? 2번입니다.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한다. 자, 이 문제가 7월 6일 날 시험 문제로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네요. 거의 비슷하게. 자, 9번.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10번. 자, 어깨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트레칭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1번. 팔을 반대편 어깨 쪽으로 쭉 펴고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를 지그시 눌러준다. 맞죠? 2번. 팔꿈치가 머리 끝에 닿도록 들어 올리고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몸통 쪽으로 지그시 당겨준다. 맞죠? 3번. 팔을 올린 상태에서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 부위를 잡고 등 뒤쪽으로 눌러준다. 지금 이런 자세인 거죠. 그런가요? 자, 4번. 등 뒤쪽에서 양팔로 수건의 양끝을 잡고 수건을 지그시 잡아당겨서 유지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10번이 잘못된 거죠. 손가락을 깍지 끼고 손가락을 이렇게 깍지 끼고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도록 팔꿈치를 천천히 편다. 이 동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예방인가요? 팔꿈치 통증 예방입니다. 자, 팔꿈치 통증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책 108페이지에 있어요. 아닌 것이기 때문에 어깨 통증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 방법이 아니라 팔꿈치 통증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 방법이었어요. 5번은. 그랬죠? 아, 자꾸 걱정스럽네. 일단 몇 개 맞았는가 하나 봐볼까요?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왠지 그냥 표정들이 처음 들어보신 것처럼 표정을 짓고들 계셔. 아, 3월, 이번에 7월에도 1교시 시험이 어려웠어요. 1교시가 많이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거 공부하고 있는 게 1교시입니다. 네. 자, 11번 한번 봐봐요. 다음 중 체중 감소와 장폐색, 변비, 설사, 점액이 섞인 혈변을 자주 호소하는 경우 의심되는 질환은 그랬어요. 자, 11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대장암이죠. 자, 대장암이. 1번. 변비인 대상자가 관장을 요구한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하는 일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님을 설명하고 간호사 등 의료인과 상의한다. 다음 중 고혈압 대상자를 위한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만약에 고혈압 환자가 계속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다. 그런데 고혈압이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약을 그만 드셔도 되나요? 아니죠. 만약에 고혈압 정도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약의 어떤 그 용량을 조절할 때도 의사하고 상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혈압 약을 한 번 드신 분은 정상 그 고혈압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끝까지 드셔야 되는 게 고혈압 약인 거죠. 그러면 그분이 지금 아침밥을 안 드셨어요. 그랬을 때도 고혈압 약을 안 드셔야 되나요? 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12번, 우리 13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그러죠. 투약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의사와 상의하고 아니면 약을 좀 용량을 줄여야 되겠다 할 때도 의사하고 상의하셔야 됩니다. 14번. 노인에게 흔히 철분이 부족하여 생기는 질환은 뭐예요? 빈혈. 10절. 15번. 자, 다음 그림. 우리 시험 보시러 가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 그림 문제가 약 5개 내지 6개 정도 나옵니다. 그림 문제가. 조금 이따가도 제가 책에 이번에 그림 문제가 어떤 게 나왔는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그림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 전부 말로만 풀어서 문제를 내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15번은 골다공증 대상자의 뼈이다. 이러한 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법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무엇일까요? 산책입니다. 네. 이 책은 이거는 페이지 15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산책이에요. 16번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대상자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건강 상태 관찰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답은 1번인데요. 근육이나 관절 부위의 통증 증상을 관찰한다. 자,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시험을 볼 때 문제를 보시면 옳은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거의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셨을 때. 그래서 이렇게 옳은 답을 고르라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뭐예요? 답은 3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18번. 욕창 증상 초기 대처법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죠. 지금 잘못된 문제를 풀어보자 그랬어요. 네. 5번이죠. 네. 얼음 주머니를 데워주는 거는 안 되는 거죠. 1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이번 7월 6일날 시험 봤던 게 이 문제가 나왔어요. 욕창 증상이 있는 초기 대처법이 어떤 게 옳은 거냐? 답은 1번이었어요. 그때는.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이게 답이었어요. 제가 지금 문제를 쭉 풀어보면서 보는데 주로 나온 문제의 내용 중에서 약간씩 문제를 바꿔가지고 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8번은 1번은 맞는 거예요. 2번. 주위를 나선형을 그리듯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린다 그랬죠. 문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두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키고 춥지 않을 때에는 30분 정도의 햇볕을 쬐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18번에 대해 답 잘못된 것은 5번인데 자, 욕창 치료 우리가 하는 일인가요?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다. 아시겠죠? 욕창을 치료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네. 욕창이 생기지 않은 분이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체위 변경만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럼 체위 변경은 몇 시간에 한 번씩 해요? 2시간. 2시간에 한 번씩 체위 변경만 우리가 하는 거지 욕창을 치료하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19번. 욕창 대상자의 피부에 파우더를 사용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가 그랬어요. 자, 우리 아이들 키워보셨을 때 이렇게 살 찌삐는 데가 짓무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 아이들 파우더 발라줬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뽀송뽀송하니 좋았어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 보시면 화학물질이 피부를 자극하거나 땀구멍을 막음으로 사용을 금해야 한다. 이게 맞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20번. 피부 건조증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치료 및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목욕 후 문지르지 않고 두드려 말린다. 맞죠? 네. 자, 수분 섭취를 자제하는 게 아니라 수분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우리도 피부가 건조해지면 어때요? 물을 많이 드시라고 하잖아요. 비누 사용을 금한 게 아니라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는 비누를 사용해서 씻어내셔야 되죠. 가습기 써주셔야 되고, 알코올이 함유된 피부 보습제를 바르시면 안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1번 문제부터 35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교재를 많이 보시고 반복해서 보시고 자주자주 유튜브 들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열공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